아무튼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외교 문제나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은 실무자, 윤석열이 좋아하는 전문가가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윤석열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각 구성 내지는 인수위 구성안에 대한 조각 예정이 지금 그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유력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위원장은 안철수와 김병준 두 사람으로 후보군을 압축하고 있는데 장제원이 비서실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라는 거는 확정인 것 같아요. 확정됐죠. 근데 아무 상관없다던 장제원이 이제 출마 선언하기 전에 부산에서 국밥 한 그릇 같이 먹었던 장제원이 결과적으로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국무총리는 안철수가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제부총리 쪽에는 이석준과 김소영이 유력하다고 하고 과거에 강석훈 경제수석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윤한홍, 이철규, 원희룡 3파전이라고 하는데 윤핵관. 자, 핵관들이네. 예, 셋 다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야. 지분 구조를 나눠볼 수 있는 거지. 윤한홍이 되면 윤석열이 지분이 센 거고 이철규가 되면 안철수 지분이 강한 거고요. 원희룡이 되면 근데 이건 불가능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원희룡은 그냥 팽당할 것 같고요. 자, 나 이게 제일 웃겨.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인데 민정수석의 한동훈 검사장. 나 이거 농담이겠지? 와. 지금 피의자인데 민정수석이 미쳤다. 한동훈 세운다는 게 민정수석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를 합법적으로 후보자나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없앤다고 하지 않았어요? 윤석열이? 민정수석. 못 쓴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도 기억 못 할 텐데 뭐. 만약 한동훈을 이 자리에 갖다 넣는다고 치면 했어. 옛날에 아베가 내각 조사실로 갖고 일본에 있는 전 공무원들과 여야당 국회의원들을 조사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민정수석실을 아주 그냥 비대하게 늘릴 거라는 이 기사가 생각이 듭니다. 있거든요? 민정수석 폐지. 이게 있어요. 그리고 청년 내각이 있거든요? 풀 뜯어먹는 소리. 그러니까 이거 30대 뭐 장관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30대 하나도 없고요. 네. 자, 그래서 민정수석 한동훈에 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공안 국가로 가는 거고 검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는 조상준과 뭐 정점식 와. 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후보군에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 장관 김현숙, 유경준인데요. 이건 뭐 유경준이라고 봐지고 외교부 장관에는 조태현, 박진, 뭐 이도훈까지 하마평이 있다고 합니다만 끔찍하다. 내부 승진이나 김상하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진 의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 되겠네. 다음은 문체부 장관은 이제 김은혜, 이용 둘이 있는데 그냥 김은혜가 하겠죠. 워낙 공이 크잖아요. 네. 복지부 장관은 이제 안상훈과 김현수, 국토부 장관은 김경환. 네. 저기 그 국회의원 아닙니다. 서강대 교수인데요. 나는 이제 국토부 장관 박덕흠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덕흠이 왜 안 시켜줘? 왜 덕흠이 안 시키지? 덕흠이 시켜줘야지. 아니면 뭐 윤희숙이나 뭐 이런. 근데 그렇지. 윤희숙도 인재네요. 뭐 땅으로는 그쪽이 좀 많으니까. 뭐 야. 그래서 땅 쪽으로 좀. 뭐 국토부 장관까지 이제 대충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뭐 국방부나 이런 거 모르겠죠 아직. 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이제 권영세나 이양수, 나승일 같은 캠프 인사들이 전부 다 합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이건 거예요. 실무 경험 없잖아요. 행정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옛날 검찰총장 같이 이 행정부가 상명하복으로 이렇게 상하 관계가 뚜렷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과 함께 일종의 이제 컨트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책임 총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안철수 투톱이라고 하면 이것은 와 역대급이네 진짜. 역대급이 더머야? 우와. 역대급 더맨더머이기 때문에 이제는 각 부서장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대박. 얘네도 국무회의 하면 답답할 겁니다.
태용호는 뭐 안 하나? 어? 통일부 뭐 안 하나? 통일부 장관 우리 후보 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아니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은 아는 게 없고요. 안철수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장관들이 거기 앉아갖고 뭘 하겠냐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장관들도 어차피 다 지네 패거리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장관들이 떨어지고 나면 관피아부터 시작해서 뭐 건설 마피아 각 기존의 기득권을 쥐고 있던 애들이 장관을 쥐고 흔들면서 나라를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건 건진법사가 하는 대로 하려나? 결국? 아마 이제 기독청이 새로 종교청이 하나 생겨가지고. 맞네. 그때 왜냐면 원래 기독청은 세운다고 정광훈이가 요구했던 건데, 이제는 건진법사가 이제 무속청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게 뭐? 네, 그래서 통일교와 무속 신앙이 일종의 그동안은 못했던 이제 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분이 국사 노릇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청와대 제1부속실에 건진법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보면 친박 쪽은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게 원래 이 국진당에 들어왔으면 처음에 올 때만 하더라도 친박과 친이 모두한테서 환영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권영세라든지 김무성이라든지 애초에 끌고 왔었던 인물들은 친박에 가까워요. 친박 때 장관했던 인물들이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일부를 제외하고 친박 인사가 완전히 배제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박근혜가 지금 나와 있는 입장이라든지 이번에 보여줬던 박근혜가 파란 옷 입고 나왔어요. 파란 옷 퍼포먼스 등에 불만이 많은 거지. 파란 옷만 안 입고 빨간 옷만 입고 나왔어도 아니면 줄무늬 입을 수도 있잖아. 빠르간 파란. 파란 섞어가지고 아니면 웃기잖아. 그런가? 왜 노란색도 같이 있는 거 같지? 그럼 그 망국기인가? 그럼 목도리라도 빨간 걸 해주든가. 근데 너무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이 야 친박계는 위험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구태의연한 친이계 쪽 그 인사들한테 힘을 몰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부처님 오신 날쯤 되면 윤석열이 특사를 해갖고 이명박을 풀어줄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렇게 박근혜는 다시 집어넣으려나? 그렇게는 못하겠지. 근데 아무튼 이명박까지 풀어주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소외된 친박계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사실 당내 안에서는 친이계보다 친박계가 사실은 훨씬 더 많지 실권을 않나? 쥐고 있었거든. 근데 완전히 얘네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현재 그 인사 계획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친이 친박도 나눠 먹을 게 없는데 지 지분 확보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자리 싸움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될수록 내분과 갈등은 더 심해질 거고 그만큼 윤석열이 원래 허수아비긴 하지만 윤석열 밑에서 호가호위하는 애력들 간의 내부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뭐 아까 댓글에 보니까 이거 뭐 웃을 일이 아니다. 내각이 웃을 일이 아니다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점 여기서 이제 희망을 조금 더 하자면 우리가 선거에 졌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정권을 잡을 거잖아요. 우리가 공격이거든요. 공수교대야. 근데 어차피 그냥 딱 봐도 못할 것 같아. 어차피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 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진짜 윤석열이 좋아서 찍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동산 때문만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20대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은 야 그냥 찍자 해서 찍은 거잖아. 거의 그냥 문재인 정부가 싫고 민주당이 싫어서 이준석이 좋아서 찍었잖아. 근데 그걸 찍었는데 막 52시간 진짜로 폐지하고 최저임금 무너지고 150시간 일하고 해고 잘 되게 하고 이거 자기가 말 뱉은 대로 다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실행이 되잖아. 실행이 되면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각성하게 되는 거죠.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집회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제가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빨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송 작가 TV몰에서 선글라스 그리고 마스크 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장 판매할까? 현장 판매 콜. 우리가 저는 의도는 정반대가 됐지만 어쨌든 선글라스 끼고 광장에서 만날 일이 곧 있을 것 같아요. 봄볕 강하니까 꼭 선글라스. 네. 선크림도 효과 좋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는 다 밖에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집회 최근에 안 했는데 한 몇 년간 안 했는데 이제 집회가 어떤지 드디어 이제 즐거움을 알 수 있게 우리 흔히 되고. 하는 말로 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랬는데 제대로 된 분열이 이 이상한 그 뮤탄트 조합들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건진법사파, 이 무당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수파. 이거 무슨 뭐 조직 같아.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친박파, 친이파들, 그리고 검찰파까지 최소한 5-6개의 군소 파벌들이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 해놓은 성과를 파먹고자, 욕심부리고 싸움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네. 근데 하지만 그 펜싱에도 요즘 제가 최애하는 드라마가 펜싱 드라마거든요. 네. 경기는 안 보고 여주인공들 둘만 봅니다만. 25, 21. 거기 보게 되면 펜싱이라는 게 공격과 수비가 순서를 바꾸거든요. 네. 절대 역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기만 해야 돼. 그리고 그 막는 게 끝나서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저 애들의 저런 짓거리들을 마감만 내도 승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훌륭한 도덕성, 아까 문화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지금 행정부 안에서 비리나 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사고를 내본 일이 없는 5년간의 클린 정부를 운영해 왔어요. 그리고 그런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근데 거기 들어가갖고 뭔가를 쉽게 말해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잖아요. 도둑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무조건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얘들은. 그 비리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미 윤석열 비리는 장모, 김건희까지 다 드러나 있어요. 신규로 이제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 각 우리 행정부처에서 하려고 하는 비리는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 손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걸릴 수밖에 없고, 그거는 언론들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다 꺼내놓게 돼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윤석열의 지지율과 인기도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왜냐면 없어, 이거. 밑에 있는 애들이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대통령을 흔들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또는 이 권력을 쥐려고 하는 애들이 대통령이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자기 권력이 커지면서 윤석열은 쉽게 말해서 소외됩니다. 이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거는 통일 안보 정책하고 외교뿐인데 기본적으로 아무런 소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임시총리 역할만 했었던 스가와 같은 전철을 안 밟을 수가 이게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우리 정치가 비록 그 정치적인 면에서 후진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끌어안습니다만, 우리의 행정부와 우리의 의회가 이거를 잘 견제해 나간다고 하면, 아이씨,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 대통령 안 할래라는 소리가 스스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